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는요, 정말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는 복비를 얼마 줘야 되고, 복비는 이게 뭐 0.9%를 다 줘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줄 때 좀 더 이렇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거 쪽은 임대를 이렇게 계약서를 많이 써봤겠지만, 이렇게 비주거 쪽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그 임대차 계약서를 써보고 임대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써본 경우가 처음이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동산은 이제 일단적으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부동산을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하고 관계를 웬만하면 적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빡빡하게 하거나 이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비주거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0.5%에서 0.9% 사이에서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해도 안 되고요. 이거는 양자가 협의해서 뭐 흔쾌히 뭐 그 정도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0.9%라고 이렇게 쓰기는 하죠. 그렇게 0.9%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다급했고, 그 다음에 내 임대 물건을 빨리 빼줘서 고마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시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뭐 110만 원을 받아줬고, 뭐 이런 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좀 주셨다면 뭐 충분히 0.9%를 흔쾌하게 주시는 게 좋죠. 아, 감사하다고 주면 좋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임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문제도 좀 생기고 잡음도 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응당의 대가 또한 부동산에서도 받아야 되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미흡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 못 드리겠다, 조금 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보통 봤을 때 0.67선 정도 선에서 거의 대부분 협의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의 0.67%인지도 혹시 모르신 분들이 계신가요? 월세.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이제 이게 100만 원에 100만 원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억이 되겠죠. 그렇죠? 월세가 100만 원. 근데 보증금을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 1억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하면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에 0.9%가 맥스로 줄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고요. 1억 1000만 원에 0.5%가 미니멈으로 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주거 쪽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많아요.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임대를 맞출 때 수수료는 제가 깎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더 드리겠다는 그럴 필요는 없고요. 깎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표현하시면 알아먹습니다,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안 그러면 거기다가 깎지 않고 다 드리고 제가 따로 좀 수고비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 표현이면은 더 힘을 써줄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보증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기간이 길지 않으면 계약금 잔금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그 계약의 형태에 있어서 조금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계약은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이 들어가면 해지 사유가 안 됩니다. 계약금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배액 배상을 해서 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이 들어가고 중도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절대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정말로 그 물건이 갖고 싶은데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계약금하고 중도금 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까지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계약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 혹시라도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아파트를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거래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유독히 중도금을 빨리 좀 내자, 중도금도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한 번쯤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케이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캐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파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 미리 캐치하고 있다가 이게 뭐 득이 될 수 있고 시세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파라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럴 때 이렇게 중도금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급한 경우에, 내가 이제 임대를 꼭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기간이 조금 넉넉하다면 계약금 주시고 중도금 중간에 한번 주시고 잔금을 주셔라. 아니면 뭐 기간이 짧다고 하면 그냥 계약금 잔금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월세가 100만 원이면 지식산업센터는 전부 다 기업체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부가세를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언급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부가세가 10%가 붙어 있다는 것을 임차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임대인이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100만 원에는 부가세가 별도 금액입니다.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월세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에서 월 110만 원을 받고 나는 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제 뭐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뭐 이렇게 듣고 싶은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특약사항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지 않았다면, 인테리어가 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용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했다, 아니면 안 그러면은 뭐 내가 맨 처음에 해놓은 인테리어가 있었다, 모든 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항은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 처음 상태 그대로를 유지를 해달라. 요게 원상복구 조건은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렇게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고요. 사실 산업단지 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특약을 좀 넣을 때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단공이라는 그 입주심사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이 계약서가 잘못 써놓으면 나중에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케이스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3단은 한 번 더 따로 시간을 내서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참 이렇게 부동산 거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거든요. 제가 그저께도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다 알겠거니 하는 것들을 물어봐요. 굉장히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제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약간 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거래할 때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또 팁 하나 더 드릴까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정말 부동산이 이거는 좀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지 말까요? 정말 부동산이 일 처리를 너무 불성실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이거는 아닌 것처럼 선택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부동산이 일 처리를 너무 개판으로 해서 너무 애를 많이 먹었어. 막 중간에서 잘못되고 막 이렇게 문제성이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성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2월 20일이에요. 20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11일 남았습니다. 참 잘 가죠 시간.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저는 늘 항상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뭐 어떤 마음이 바뀌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늘상 똑같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이 삶이 흐트리지 않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은 루틴으로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올해 마지막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마지막 잘 준비해서 내년에 뭘 할지 계획도 한번 미리 한번 잘 세워보시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